안녕하세요. 7급 공무원 공유입니다. 제가 1년 동안, 1년 넘게 채널을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구글한테 이제 협박을 받는 수준에 이르렀어요. 구글이 1년이 지나니까 저한테 메일을 계속 보내더라고요. 네 채널 혹시 해킹당했나? 막 네 채널 문제 생겼나? 내가 그냥 비활성화 해줄까? 이런 얘기를 계속 오고. 이게 보니까 구독자 수도 한 번도 이 마이너스로 간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영상을 제대로 올려보고자 왔는데 너무 오랜만에 찍으려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원래는 책을 내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다 숨겨놨었거든요. 근데 뭐 영상도 안 올리는 놈이 무슨 책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저의 합격 수기를 제가 분석하는 것으로 1년 만에 영상을 다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 뭐 이러이러해서 내가 시험을 준비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처음 해보는데 저 원래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뭐 잘 안 되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뭐 라떼 진짜 열심히 했다 이런 얘기는 재미가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2019년 2월에 시작해가지고 그해 10월에 이제 7개월 만에 합격을 했고 오늘 글의 순서는 이렇게 갈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공부 후기입니다. 캡처하시면 돼요. 캡처하세요. 뭐별 내용은 없고 반드시 1년 안에 끝낸다. 자기가 정한 기간만큼 수험 생활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와 이거 근데 명언 아니에요 명언? 보통 막 그런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내가 올해 시험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다음에 노린다. 그러면 공부하는 태도와 몰입력 막 이런 모든 것들이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실제로 준비를 할 수 있고 없고랑 별개로 내가 가장 단기 합격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특히 고등학교 고3 수험생분들 막 9월 모의고사 안 나오고 이러면 난 재수하면 되니까 뭐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러면 재수생 때 뭐 하게 되는지 아세요? 삼수를 기약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또 이 밑에는 뭐 내가 집중력이 약한 그런 것들을 보고 나를 객관화해서 생활 습관이나 생활 패턴을 좀 잡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똑같은 말을 또 하네요. 이게 나이가 먹으면 어쩔 수 없어. 같은 말을 계속하고 싶어. 단기 합격을 목표로 하시고요. 그리고 동시에 한 시험이 망했다고 해서 그 바로 다음 시험도 불합격할 거라고 지레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국칠이 왜 이제 기억이 안 나. 와, 국칠이 8월이었는데 되게 낮았거든요, 점수가. 이게 보시면 이 점수로는 완전 탈락이었어요. 그리고 꽈락이 경작이. 그렇지만 이제 자기한테 맞는 시험이 다 있는 거고 관운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해서 2달 뒤에 서칠은 안정적인 점수를 받았다. 그러니까 막 이번에 지구 성적 보니까 막 국구 지구 막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부정이에요. 내가 막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이런 거 망했으니까 수능도 망할 것 같아. 이런 생각 절대 하지 않기로 합니다. 전체적인 공부 방법은 이렇게 가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기본 강의를 모두 생략하고 기출문제부터 풀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영원히 고통받고 있는데 기본 강의를 듣고 싶으시면 들으세요. 근데 그냥 빨리 들으세요. 저는 어쨌든 안 들었습니다. 기출문제부터 풀기 시작했고요. 50%만 추천하는 이유는 기출만으로는 모든 것을 커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더 외우고 암기하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기출만 그 약간 무지성으로 이렇게 막 계속 보는 것만으로는 조금 약하지 않았나. 그래도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게 왜냐면 제가 합격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7개월 동안의 과정을 도식화해보면은 뭐 이런 그림이 나오죠. 기출 회독을 주된 발판으로 삼았고요. 그리고 초반에 요약 강의를 들었던 강의들은 이렇게 들었고 그 기출 해독을 하면서 이제 내가 약한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특강을 계속 들었어요. 제가 강의를 듣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해도 안 들으실 분들은 안 들으실 거기 때문에 뭐 넘어가죠. 어쨌든 기출 해독을 하는 거는 50%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이 이후에 단권화를 해서 암기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썼습니다.
이게 없으면 이게 별로 소용이 없어요. 고득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제가 프리패스를 구입하지 않았었는데 이거는 왜 그랬냐면 제가 듣고 싶은 선생님들이 공단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이제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프리패스를 사봤자 딴 데서도 또 사야 되니까 그냥 단과 강의를 결제를 했습니다. 돈은 단과로 사는 게 훨씬 비싸요. 전 돈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합격을 했기 때문에 한급 같은 거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돈도 단과로 들으면 못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강의나 책에 돈을 뭐 아끼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샀습니다. 강의랑 책에 있잖아요. 돈을 안 아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게 저렴한 가격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돈을 아껴서 시험을 더 오래 치느니 한 달이라도 빨리 붙는 게 훨씬 싸요. 그러니까 이 돈을 쓸 때 이 비용의 기회비용을 잘 따져보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저는 프리패스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과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어요. 단과 결제를 하면 다시 못 듣잖아요. 기간 내에 못 들으면 끝이야. 기간 내에 또 기간이 지났는데 또 듣고 싶으면 또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안 늘어지고 이거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과목별 공부 방법인데 구조는 이렇게 되죠. 과목명, 그 다음에 점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내가 들은 강의, 교재, 그리고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이 강의들과 교재들에 대한 후기는 벌써 영상을 하나 만들어놨죠. 이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문교정 수업을 듣고 이게 뭐 한 20강 뭐 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듣고 나는 국어를 되게 내가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어디 틀렸는지 분석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들었습니다. 이거가 되게 재밌었어요. 한 15분, 20분 정도 하면 들을 수 있는데 한자를 약간 틀린 그림 찾듯이 구분하는 그런 팁 같은 걸 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 정도만 돼도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면 그 시험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이런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영어. 영어는 강의를 듣지 않고 교재는 이런 거 썼고요. 방법은 뭐 이러이러했습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교재를 보고 있잖아요. 특히 단어 같은 거? 이 단어만 보면은 부족하지 않냐 뭐 이런 걱정들을 하시던데 저는 이동기 복화조차 못 외워서 떨어지는 거지 이동기 복화가 부족해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단어집이라도 제대로 외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의 영어 베이스는 940, 950 해놨는데 가장 최근 점수는 930이더라고.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어쨌든 저 정도면 영어는 잘하는 편이지 이랬는데 점수도 필요했다.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목대강 들었을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사 뭐 그냥 쭉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강의 시간을 따로 내지 않고 밥을 먹을 때마다 옛날 이야기 듣듯이 이걸 들었다. 그러니까 그 책상에 앉아서 강의를 듣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면 기출 해독을 할 절대적인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원래 이게 너무 지루하니까 컬투쇼 이런 라디오를 들었거든요. 그거 대신 이거를 들었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진짜 독하게 했네요. 저는 그렇게 들었고 단거나 특강 이런 거를 도서관 오고 가는 길에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한국사를 기출 회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소리로 이 강의를 들으면은 내가 틀렸던 부분, 내가 좀 아리까리했던 부분은 귀에 딱 꽂혀요. 그 귀로도 이 내용을 바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의 활용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게 이 무료 특강이었는데 말을 진짜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이건 정말 소소한 낙이었어요. 이거 점심 먹으면서 컬투쇼 대신에 이걸 듣는 게 재밌었어요. 근데 이분이 필기를 진짜 많이 시키거든요. 필기를 굳이 해야 될까? 저는 필기를 굉장히 반대하는 쪽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내용 자체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 다음에 행정학. 암기 과목의 전형적인 과목이죠. 강의는 신용한 선생님 거 들었고요. 방법 보시죠. 올인원은 100몇 강이 있는 게, 그거는 너무 길다. 그래서 이제 기초 강의를 들어봤어요. 저는
5일 만에 완강을 했다 했는데 이러면은 머리에 남는 게 있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머리에 남는 거 없어요. 없는 거 맞아요. 전혀 없어요. 근데 정신없이 듣고 복습도 거의 안 했어요. 그 다음에 그냥 무한 기출 해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체 5회독 했는데 뭐 점수 잘 안 나왔다. 왜 그런가 봤더니 제대로 외우지를 않았다. 그래서 기본서를 정독하잖아. 꼼꼼하게 외우지 않은 게 큰 문제였다. 그래서 정독하고 모든 시행처 행정학 문제들을 푼 다음에 틀린 문제의 경우 그 자리에서 개념을 외우. 완전 딸딸딸딸딸딸 외우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은 행정법. 뭐 기본적인 내용은 행정학과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박재인 선생님 기본서에서 이제 써니 선생님 기본서 이 라인으로 바꿨다고 하니까 그때도 그렇고 그러면 박재인 쌤은 별로예요. 막 써니 쌤이 더 좋아요. 이런 거 물으시는데 이거는 그냥 개인 취향이니까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올려놓으면 보통 강의를 뭐 들었고 교재를 뭐 들었고 막 이런 걸 주목하시잖아요. 이걸 보셔야 돼요. 기출을 8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옛날의 나로 돌아가서 이게 똑같이 이 강의와 교재를 쓴다고 하더라도 기출 회독을 막 2회독, 3회독밖에 안 해.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박재인 쌤이나 뭐 써니 쌤 말고 전효진 쌤 거를 들었어. 그렇다 하더라도 기출 문제 8번 보고 이게 막 자동으로 올록볼록해질 정도로 기본서 보고 모든 시행착오를 딸딸딸 외워가면 붙겠죠. 그래서 있잖아요. 이 양을 좀 공부 진짜 많이 했네요. 그죠? 이 양을 항상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how much가 중요하다. how가 아니야. how가 문제인 경우는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얼마나 공부했는지가 양이 중요하다. 진짜 개꼰대 같네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어쨌든 8번 보고 들어가서 보충을 해서 붙었다. 헌법도 되게 비슷한데 헌법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법이랑 반대로 갔어요. 기초 강의 없이 먼저 기출문제부터 듣고 기출문제 들으면서 복습하는 겸 이제 이런 강의들을 가볍게 다 들었어요. 내가 많이 틀리는 부분, 여러 번 해독했는데도 틀리는 부분 중심으로 이제 강의를 듣고 갔는데 점수가 이제 70점을 맞은 거죠. 이러면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똑바로 외워야겠다 이래가지고 기본서를 다시 정독을 하고요. 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조문 특강 김고는 이게 제가 국칠에서 다 틀렸던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듣고 부서폭력 완전 빨빨빨 외우고 시행착오별 문제를 다 풀어본 다음에 갔습니다. 행정법과 TV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제가 들었던 강의 후기에 리뷰한 그 영상에 헌법도 들은 강의 개수가 되게 많거든요. 요 강의들을 다 들었는데 이 강의들을 진짜 여러 번 들었어요. 막 4번, 5번 들었는데 산책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산책할 때 계속 들었어. 진짜. 자, 애증의 경제학입니다. 이제 다시 또 주면 경제학 하나도 몰라요. 그때 그냥 진짜 기적적으로 외워가지고 했는데 웬만하면 그냥 이제 지자로는 하시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모르겠네. 경제학 했던 방법을 영상을 찍어 놓긴 했는데 이게 경제학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문제를 외워서 풀 것인가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경제학 공부법을 올렸더니 강의를 뭘 들을까? 뭐 교재는 이거 말고 무슨 필기노트 꼭 사야 돼? 왜 이런 식의 되게 세세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셨는데 그냥 자기한테 맞는 선생님 들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 번 문제 풀어본 거는 10번을 풀었어요. 이 정도 하면은 뭐 어떻게든 비상형 문과도 경제학에 한번 비벼볼 수도 있다. 하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지방자치론을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했는지는 대충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의 짬바가 나오죠. 알바했던 입시학원의 N수생들 보면은 정말 공부에 도움이 안 되는데 공부한 것 같은 기쁨을 주는 그런 쓸데없는 일을 진짜 많이 해요. 일단 자기 실수를 고치지 않고요. 뭔가 예쁘게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런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바보 노트. 노트라고 해서 노트 절대 만들면 안 되고요. 이게 이용규 변호사님이 영상을 하나 올려주셨더라고요.
자기가 틀린 문제 옆에 빨간 글씨로 틀린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적는 거예요. 경제학에서 이렇게 틀렸고, 행정학에서 이렇게 틀렸고, 뭐 수학에서 다 계산해놓고 마지막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실수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이러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처음에 일단 내가 모의고사나 아니면 시행차별 기출문제를 늘 풀고 있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이거 안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3초 컷 포스트잇 단거나, 이거는 아예 단거나 영상을 해놨는데 그 단거나 영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단거나 영상은 제가 시험 끝나고 난 책이니까 이 포스트잇이 몇 개 안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단거나 했더니 양이 저거밖에 안 되네? 와, 씨, 대박 이러는데 사실은 뭐 이거보다 더 빽빽한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기본 수업 해독을 하면서 이거 외우고 떼고 외우고 떼고. 그래서 그 전날에 이 세 과목을 쫙 보고 책을 딱 덮고 그 다음날 시험장에 갔습니다. 마무리글. 여기서 뭐 이렇게 내 머리가 좋은 덕이라고 생각했으나 운빨이 컸죠. 저의 나이가 나오네요. 그 당시에 곧 31 나이였습니다. 어쨌든 전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네요. 그죠? 그때 고생 많았고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짜를 한번 바꿔볼까요? 오늘 다 2022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해도 파이팅입니다. 앞으로 편성 계획. 열심히 해야지라는 그런 반성의 상태인데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 조금 너무 감 떨어졌어요. 저의 감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생각으로는 제가 제일 잘 했던 거를 할까. 저는 계속 있잖아요. 애들한테 국어를 가르쳤어요. 국어, 영어. 영어는 이제 말하기 영어 말고 오로지 시험을 위한 그런 영어를 했었는데 노베이스 애들을 성적 올리는 그런 과외나 입시학원 반에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해볼까. 어쨌든 그런 상태이고 뭐를 찍으면 도움이 될지 적어주시면 제가 아주 100분 참고를 하여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제가 궁금한 게 1년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 올렸을 때 제 영상을 보시던 분들 중에 아직도 구독하시는 분들이 계속 계신가요? 그러니까 구독자 수가 유지가 되긴 됐을 텐데 제 채널의 특성상 계속 있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빨리 합격을 하던가 아니면은 그냥 공무원 말고 완전 다른 길을 가거나 어쨌든 새로운 마음으로 앞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구독과 진짜 양심이 없네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